먼저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참 경사스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28년 만에 금메달을 드디어 따냈습니다. 네. 너무나 좋아요. 그 이제 아시안 게임 결승전 북한과의 경기였죠. 혹시 은수 씨가 생일이 몇 년도예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저 87년도요. 86년도에 우승을 하고 첫 우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28년 만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우승이었는데 이제 네. 이날 경기에서 임창호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연장 혈투 끝에 북한을 1대0으로 제압하고 28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경기가 상당히 재미났었던 것이 90분 동안 정말로 박진감 넘치게 펼쳐졌지만은 결국 0대0 상황이 됐고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그 연장전에서 결국은 임창우 선수가 후반 16분에 후반 16분이죠. 결승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골 장면에서 상당한 재미난 장면이 있었죠. 네. 일단 이용재 선수가 슈팅한 것을 상대 수비수가 손으로 쳐냈어요. 네. 그것을 임창우 선수가 마무리 졌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감독이 왜 페널티킥을 안 주고 골로 선언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장면에서는 어드밴티지가 작용이 되면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 수비수가 손으로 쳐냈는데 그 다음에 슈팅이 벗어났다면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 감독이 룰을 다시 배우고 그게 지휘를 해야 되지 사실 않을까. 저도 심판 교육을 잠깐 받아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북한의 윤정수 감독도 그걸 알았겠지만 좀 억지를 부리고 싶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임창호 선수의 골이 안 들어갔더라면 그 전에 상황 무슨 뭐 핸들링으로 쳐내고 그다음에 이용재 선수가 넣은 공이 골라인을 좀 이렇게 들어간 것 같기도 했는데 그걸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논란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그 골이 터져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임창우 선수의 마지막까지의 집중력이 빛나는 장면이었죠. 네, 저는 지난 경기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게 송희연이 선견 지명을 하셨어요. 지난 방송 때 임창우 선수를 성인 대표팀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마치 그 선수가 꼭 얘기를 들은 것처럼 결승골을 넣었어요.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임창우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임창우 선수가 이번 아시안 게임 멤버 중에서는 K리그 챌린지 소속으로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임창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K리그 클래식의 울산에서 프로 데뷔를 했지만은 울산에서 자리매김을 못하면서 대전으로 이적을 했고 대전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골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득점력까지도 과시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을 많은 분들이 정말 기뻐하겠지만 그래도 다소 씁쓸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박항서 감독. 왜냐면 많은 선수들이 이제 군대에 가지 않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조금 씁쓸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대전 시티즌이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울산 현대하고 임창호 선수의 완전 이적을 놓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대요.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임창호 선수가 이번에 골을 넣고 스타가 되고 병역 혜택까지 받으면서 결국은 울산 현대가 그럼 우리가 이 완전 이적을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봤을 때는 대전 시티즌이 약간 좀 씁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 명단이 딱 나왔을 때 기존 대회와는 조금 무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명단 자체로는 화려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그리고 김신욱과 윤일록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파괴력이 떨어진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결승전까지 7경기를 치르는 동안 13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파괴력은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만 무실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수비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전승을 거두면서 무실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으니까 이번 그 이광종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 마땅하죠. 그러니까 이번 우승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우승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한두 명의 스타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팀이 조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걸 좀 보여준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들 중에 뭐 김신욱, 김승규 뭐 이런 몇몇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좀 이렇게 스타라고 부르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아볼 만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 많이 없었거든요. 뭐 그럼에도 이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싸워서 좋은 성적을 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실점. 그러니까
한두 경기는 공격력이 좋아서 이길 수 있지만 결국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강해야 된다. 네. 이걸 보여줬던 그런 대회였던 것 네, 같습니다. 토너먼트에서는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네. 이번 이광종호가 다시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워낙에 장현수 중심으로 수비가 네. 단단했고 또 위기 상황에서는 김순규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누구보다 기뻐했을 선수가 바로 경역 혜택을 받은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21명의 선수 모두가 이제 병역 혜택을 받게 됐는데 네. 특히 뭐 다 굉장히 간절했겠지만 박주호 선수가 네. 지금 거의 뭐 군대를 뭐 가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야 될 시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병역 혜택을 받게 되면서 많은 선수들이 앞으로 뭐 해외 무대라던가 K리그 무대에서 이제 군대에 대한 고민 없이 이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를 마련하게 됐죠. 네, 박주호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나이가 꽉 찼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겨울 아니면 다음 여름에는 K리그 클래식 클럽으로 옮긴 다음에 그런 그렇죠.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가는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은 면제를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겨울에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적할 때 조건이 워낙에 좋아졌죠.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이번 아시안 게임 참 금메달을 따낸 것은 너무나 좋은 성과를 냈지만 안타깝게도 후유증이 좀 남은 게 있죠. 부상한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와 윤일록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김신욱 선수가 결승전에 교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이광종 감독이 준결승전부터 김신욱 선수를 교체 투입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심리전을 좀 펼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김신욱 선수의 부상이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네. 오른쪽 종아리뼈 부위가 좀 심하게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약 2달간 출전이 두 달 못할 거라고 동안이나요?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울산에게는 네. 큰 타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윤일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무릎 인대 부상을 당했는데요.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는 출전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가 북한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광종 감독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다는 못 뛰고 한 15분 정도는 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몸 상태가 15분만 뛸 수 있는 몸 상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5분 정도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정신력으로. 예, 좀 예. 그런 좀 의미였는데 네. 이번에 뭐 금메달과 어떻게 보면 한 시즌을 이제 맞바꾼 그런 상황이 됐죠. 네. 네, 김신욱과 윤일록 선수 하루빨리 부상에서 벗어나서 팬들이 기다리는 만큼 리그와 아시안컵에서도 다시 활약하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